돈의 위치 정보를 남에게 넘기는 순간 저축은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BTC에 미친 사나이라고 하는 X의 유저께서 그 메카닉의 글을 인용해서 한 줄 요약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워치온니의 엑스퍼블 임포트 할 때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한 줄 요약을 해주셨지만 이 메카닉의 내용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메카닉의 글을 한글화한 상태에서 그것을 좀 더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비트코인 주소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갑이 대신 관리해 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내 돈의 전체 지도를 갖게 되는가, 그다음에 남의 서버에 묻는 구조가 만드는 결과, 그래서 직접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해진다, 이 정보는 왜 한 번 세면 되돌릴 수 없는가 등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 주소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HD 월렛이라고 해서 그 HD 하이에라키라고 해서 위계적이고 결정론적인 지갑, 즉 암호학으로 인해서 하나의 주소, 그 니모닉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주소가 계속 만들어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시드, 이게 니모닉 그 프레이즈를 가지고 12자 또는 24자로 시드를 만들면 이 시드를 기반으로 마스터 익스텐디드 키라고 해서 확장 공개 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확장 공개 키라고 하는 것을 와치오니 지갑에다 우리가 이렇게 넣거든요. 그 와치오니 지갑에 넣을 때 그 와치오니 지갑의 엑스펍이라고 하는 요 마스터 익스텐디드 키라고 하는 이걸 엑스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로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와치오니 지갑을 사용할 때 그 자신의 플로드 지갑을 연결해서 주소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그런 그 일렉트럼 주소를 사용할 때 요 엑스펍이 수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주의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마스터 공개 키가 만들어지면 뭐 목적이나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종류, 그리고 월렛 어카운트, 그리고 이 입금 주소와 잔돈 주소, 이런 계층 단위로 주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계층 단위의 주소가 만들어지는 그 키가 되는, 핵심 키가 되는 게 마스터 익스텐디드 키, 확장 공개 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장 공개 키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한 장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 주소는 그냥 한 번 쓰고 끝나는 번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DCA 할 때, 입금 받을 때 온체인 주소로 사용하는 그 주소, 그거는 그냥 한 번 쓰는 일회용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일회용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암호 그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그 규칙대로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기준 정보, 그러니까 주소를 만들어주는 마스터 공개키 하나의 기준 정보에서는 약 40억 개, 뭐 한 42억 개 정도 됩니다. 약 40억 개 정도의 주소가 파생됩니다. 그래서 입금 주소라고 하는 리시브 어드레스가 약 21억 개, 20억 개 정도 되고, 잔돈 주소라는 형태로 20억 개가 만들어져서 약 40억 개, 대략 한 42억 개 정도의 주소가 마스터 공개키로부터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DCA를 할 때 보는 주소는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 이면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주소를 만들어내는 기준 정보, 마스터 공개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축한다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저축을 해야 비트코인을 오래오래 잘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 지갑이 관리해주는 보이지 않는 정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지갑은 잔액을 자동으로 보여주죠. 우리가 뭐 넌척이나 뭐 코코넛 월렛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마스터 공개 키를 집어넣으면 잔액을 보여줍니다. 자, 그 자동으로 집계를 해주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의 계좌 기반의 그런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아래에 보면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비트코인만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사용자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이를 위해 지갑은 주소를 만드는 기준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게 엑스펍, 마스터 공개 키라고 부르는 그런 겁니다.
이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암호학에서 뭐 만들어주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밑단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엑스펍 주소를 아무 공개되어 있는 아무런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걸 수집하는지 모르는 그런 공개 주소에다가 우리가 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전체 잔액을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 핵심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내 돈의 전체 주소를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엑스펍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일렉트럼 주소에다가 넣으면 그 주소에 넣는 순간 그 주소에 파생되어 있는 전체 잔액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기준 정보 하나로 과거와 미래의 주소를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하지만 잔액을 토탈해서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의 비트코인을 토탈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 외부에 전달되게 되면 나의 전체 자산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하나도 주지 않고 내가 왓츠온니 지갑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그 엑스펍을 일렉트럼 서버, 공개되어 있는 서버에다가 넣고 엑스펍을 넣는 순간 나의 잔고를 다 까발리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잔고를 맡기는 건 아니고 잔고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잔고를 다 털어서 넘기는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내가 내 돈을 아무도 모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조용히 저축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다 까발리는 그런 결과, 저축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의 서버가 제공하는 남의 서버가 제공하는 일렉트럼 서버에다가 내 엑스펍, 내 마스터 공개 키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지갑은 외부 서버에 연결됩니다. 그냥 넌척 지갑을 그냥 사용한다? 그러면 넌척이 제공하는 디폴트 서버 일렉트럼 주소에 연결되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계좌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펍을 넣고 있는 거죠. 코코넷 월렛도 마찬가지고 블루 월렛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렉트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엑스펍을 넘겨주는 순간 내 잔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너의 잔액이 얼마냐 이런 거를 묻는 그런 행위가 엑스펍을 입력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전달하면 주소 기준 정보가 같이 전달되는, 그래서 남의 서버가 내 계좌 정보를, 내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왓츠온니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제 플로드에 있는 토르 주소를 연결해서 그걸로 엑스펍을 집어넣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조금 편하죠. 내가 일렉트럼 서버를 제공할 테니까 너는 엑스펍을 집어넣어서 잔액을 편하게 관리하렴이라고 정보를 주지만, 우리가 주게 되면 그쪽 시스템은 엑스펍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는 거죠. 수집하게 되면 전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닉이 그런 공개된 서버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나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시라고 하는 것은 꼭 악의를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일렉트럼 서버에다가 내 엑스펍을 넣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에다가 내가 엑스펍을 넣었을 뿐인데 사이드 이펙트로 부산물로 그런 것들이 나온다. 프라이버시가 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이 화면을 보면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전체 장부에다가 여기 하드 월렛은 바로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퍼블릭 키라고 하는 마스터 공개 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마스터 공개 키가 사용되는 요 구조를 우리는 왓츠온니 지갑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왓츠온니 지갑과 하드 월렛, 콜드 월렛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구조인데, 요때 이제 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것도
마스터 공개키 Xpub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는 구조는 남에게 묻지 않고 내 걸 내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전체 장부를 내 플로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남에게 굳이 의존하지 않고 내 잔액과 내 UTXO 이런 것들을 모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의 기준 정보 Xpub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잔액은 볼 수 있지만 쓰기 권한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콜드 월렛과 그다음에 왓츠온니 지갑과 자신의 플로드, 요 삼각편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플로드를 구축하고 왓츠온니에다가 내 Xpub을 집어넣을 수 있는 주소를 만드는 이런 거는 고급 사용자, 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소의 잔액이 나의 그 계좌 정보가 밖으로 나가도 되는 사람은 그냥 남의 걸 쓰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은 나만 컨트롤하고 싶어, 나만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 많고 뭔가 경험이 풍부하고 하는 사람만 쓰는 고급 사용자 선택이 아니고, 저축을 하려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구조고, 이것을 남에게 내 잔액을 알려달라고 묻는 순간 통제권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정보는 왜 한 번 세면 되돌릴 수 없느냐? 넣는 순간 그 넣은 Xpub 주소를 시스템이 어떻게 저장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일렉트렘 공개 주소가 있네? 그럼 Xpub을 넣어서 왓츠온니를 사용해서 내가 계좌를 확인해야지 라고 넣는 순간 그냥 그 정보는 단방향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혀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소 기준 정보 Xpub은 변경이 어렵고요. 니모닉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출되면 과거와 미래가 함께 나의 계좌 정보가 다 열린다라는 얘기고, 주소를 새로 만드는 것도 그 마스터 공개 키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42억 개의 주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소를 새로 만든다고 그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Xpub은 개인 키만큼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 메카닉이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 키만큼 중요한 게 Xpub, 마스터 공개 키다. 그래서 이 저축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고, 조용히 모으는 강력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Xpub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메카닉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소는 약 마스터 공개 키 하나에 42억 개의 주소가 나옵니다. 입금 주소 41억 개, 그다음 잔돈 주소 입금 주소 21억 개, 잔돈 주소 21억 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지갑은 구조를 대신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고, 이 구조, 마스터 공개 키를 남에게 맡기면 전체 자산의 흐름이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럼 공개 서버에다가 내 Xpub을 그냥 무심코 넣는 편리함은 그냥 편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제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돈의 위치 정보를 남에게 그냥 넘기는 행위랑 똑같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축이 자칫 잘못하면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건 고급 사용자용이 아니고, 나의 돈을 내가 컨트롤하고 나의 돈의 흐름을 나 혼자 알고 싶다면 플로드를 구축하고 왓츠온니 지갑에 자신의 플로드 일렉트럼 주소를 넣어서 사용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